안녕하세요. 이건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중화민족주의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그 국방대학원 저희 중국 관계 그 선택을 해서 배우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교수가 좀 중화민족주의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3시간은 하려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시간 분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저희 교수가 정년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써먹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 이걸 이제 영국장에다 보내드렸는데, 편집 관계상 3시간짜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반씩 나눠가지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대타로 나와서 후반부는 말씀드리는 걸로 해야겠다.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4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10분 또 손해를 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게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놓고 그냥 직접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화민족주의라는 제목은 사실 지 전공은 그 중국 공산당의 정치 군사거든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중국 역사, 아편전쟁 이후의 근대 역사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를 하게 되면 좀 더 커버가 됩니다. 그 교수를 있을 때 그 자체만 해도 정말 빠듯하고 힘든데, 옛날 역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국시대다 춘추시대다 이때의 역사는 저는 근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을 하고 나가지고 이걸 갖다 쓰려고 보니까 뭐 아편전쟁 이후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기 계신 권주달 교수님한테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어렴풋이 아는 아주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걸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게 역사 아닙니까? 역사는 사실 지가 상하늘께 당겼던 역사를 안 했고요. 기껏 해봐야 고등학교 때 언제 역사를 한 것 같은데, 지 개인적인 이제 저걸 볼 때는 그때는 역사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때 기억에 뭐 연대 외고 사람 이름 외고 하다가 보낸 게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위대한 영웅들을 배우고 하는 게 역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대한 영웅을 얘기하다 보면은 영웅이 나와가지고 시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대와 영웅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시대는 사회고 사회 현상인데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 대단한 거죠, 영웅의 역할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좀 나이가 먹고 좀 뭐 사회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또 공산당을 연구하다 보니까 공산당의 100분의 100은 전부 다 유물사관이니까 무슨 소리냐,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거다. 완전히 두 갈래입니다 지금.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게 이게 잘나서 영웅이 돼가지고 대통령 된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를 만들어줘가지고 시대 덕분에 대통령이 된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돼요. 예? 이랬을 적에는 이제 뭐를 지가 선택해야 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아주 생각하기로 이제 마음을 붙여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고전에 이 제목을 이제 좀 발표를 해야겠다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요. 이게 아쉬움이 많거든요, 저도. 제대로 중국을 공부 못 해가지고 정석인 중국의 역사, 철학, 문학을 해야 되는데, 문사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거리가 먼 공군 대회까지는 비행기 탔으니까 전혀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석사과정을 해버리면서 공산당을 했으니까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해가지고 이것도 하면서 결국은 철학인데, 모든 게 인생이라는 게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노자를 한 2년 동안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 생각은 한 80%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겠나. 20%까지 이해하려면 뭐 한정 없고요. 이러다가 노자가 또 부족을 해가지고 요즘 세상 보니까 우리나라 세태를 보니까 노자 갖고는 안 통먹었어요. 적당하고 제대로 들어맞는 게 한비자예요. 그래서 이제 한비자를 갖다 이제 구글을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많은 중국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도 번역이 다 틀리고 쉬운 문장도 있고 어려운 문장도 있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페이지를 열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한나절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 전부 다 인물 역사가 옛날 2000년 전에 있던 거니까 찾아도 안 나오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싼 책을 사려고 이제 뭡니까? 아라딘인가? 뭐라고 있죠? 책방. 그 중고파는 게 있거든요. 그 신사동에 가로수길에 나가가지고 이제 아가씨한테 이 중고책 한비자 요것밖에 없냐고 뒤져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해석도 가지고 제대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볼 땐. 그런데 한 양반의 그 한비자 번역판을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고 대단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요 책이다. 해가지고 상학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학원이 품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상권만 사고 집에 와가지고 지 딸한테 내가 여차여차해서 학원이 필요한데 못 샀다 하니까 또 바로 스마트폰을 들어가더니 주문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학원인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저보다 한 10년 우도른 같아. 성균관대학에 그 유학원이라는 게 있는데 유학원장 하시던 분이라고 그래요. 이문구 교수인가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문구인가 운구인가.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딱 보면서 읽어보는데 깜짝 놀란 게 이 양반이 저보다 10년 배 어른이시면은 그 당시에 그 공산당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은 한국에서는 접촉을 못했거든요. 전 대만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접촉을 했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완전히 100분의 100 유물사관 역사 유물지에 의해 가지고 춘추 전국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놓고 춘추 전국시대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한비자가 나왔습니다. 이걸 전문에 한 15페이지 정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일본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 깜짝 놀란 게 이걸 갖다 쓰려면 적어도 유물사관에 의하면 이러는 단서를 콧말 찍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늦어 풀어버리고 쓰니까 한 15페이지 되는 게 그 책을 하면서 그러고 이제 번역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전 이제 지금 그 역사를 분석하고 뭐 이러는 것이 지금 저희 이걸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만은 역사 유물주의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주의 유물사관 이거에 의해 가지고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도 분석하는 것이 제대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공산당이고 뭐고 유물사관이 제대로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교수 양반이 쓴 것이 유물사관이 뭔지 안지 뭐 알고 쓰셨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쓰신 게 아니냐. 유물사관에 의해서만이 지금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된 것도 인정을 해주고 저거 되니까. 연대만 외고 영웅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없었잖아요. 그 유물사관이 뭡니까? 여기 경제하시는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출발이 경제입니다. 딴 게 없어요.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이 정치라는 얘기입니다. 정치현상은 경제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가 뭔가 해가지고 우리말 네이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남말을 이제 국어로 확실히 알려고 그러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하면서 경제 그러니까 딱 나오는 것이 경국재민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경국재민 경이라는 게 다스리고 뭐 관력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경국 재민 백성을 구원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경자 붙고 재자 붙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말 사전에 앞에 보면 경제하면 경국재민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거. 이 앞자 양쪽에서 따와가지고 경제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얕은 상식을 가지고
이 중화민족주의를 이제 썼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선 그 민족주의니까 이게 서양서부터 온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이라는 거고 민족이 뭐냐? 그리고 민족하고 민족주의는 다른 겁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 민족과 민족주의의 정의를 갖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은 이제 부족민족이라고 나오는데 중국을 관련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 민족을 구분하는데 그 부족민족, 문화민족, 정치민족 이렇게 셋으로 많이 구분하더라고요. 그쪽 분야에 이제 학자들이 불려오는 게.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가 이 부족민족, 중국의 부족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이제 기원을 한번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화하족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화하족이 한족의 본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춘추 시대 전에 주나라 때 화하족이 형성되고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리고 화하족이 문화종족주의거든요. 화족이 그 춘추시대 주변을 뭐 사이라고 그래서 오랑캐족이라고 그러고 다르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종족주의. 이것이 이제 한나라에 와가지고 민족의 형식인 한족이 이제 민족화되는 겁니다. 화하족이 발전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화민족주의로 이제 따지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왕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전통문화 속에서 이제 민족주의를 쭉 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근대사를 가늠하는 게 아편전쟁 아닙니까? 고대하고 근대하고.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서구 열강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옛날에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국을 받고 이제 그 대조를 해야 되는 이런 역사 과정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그 정치민족주의라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이제 중화민족주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족의 형성과 문화민족주의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계시면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민족이라는 게 뭐냐? 민족은 여기서 실제적이기나 또는 상상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있기도 하고 상상으로 만든 거다. 두 가지 다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똑같은 언어, 지역, 경제, 문화로 연계된 사람들 사회 집단이다. 커뮤니티다 이거죠. 공동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밑에 가면 이제 상상의 공동체 개념이라는 게 나옵니다. 민족이. 그 다음에 민족의 분류는 종족하고 다른 거죠. 종족은 DNA로 분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학 생물학의 범죄에 속하는 게 종족입니다. 그러나 종족이 발전해가지고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학과 정치학 및 역사학의 범죄에 속하는 거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족하고 민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구분은 민족은 부족민족, 문화민족, 정치민족으로 통상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상의 공동체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요. 없는 겁니다. 후세 사람들이 옛날 조상 것을 상상을 하는 공동체예요. 이런 게 있다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일련의 부호로 구성되고 자체 특수한 대중신화와 문화전통을 한다. 이것이 뭐냐면 대중신화와 문화전통을 갖는 게 전부 다 그 전설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 실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민족주의 아닙니까? 근대민족주의. 서양도 그 민족주의가 생긴 건 얼마 안 됩니다.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 다음 일이에요.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의 일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민족주의라고 하면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족은 네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네이션이 민족 또는 국가 아닙니까? 그죠? 민족 국가죠.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민족주의가 이성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이 출현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이성주의라는 게 뭐냐?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느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이성을 갖고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죠? 그래가지고 조항이 완전히 이제 그 권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문화, 민족, 언어, 풍속과 습관 등의 차이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우리끼리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해가지고 동족의식을 갖다 만들어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주의가 출현하면서 종교로부터 탈피하면서 역사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와 병행해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이 생겼다 이겁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되고 우리가 흔하게 지금 공산당들 상품, 산품 구분하지 않습니까? 산품은 생산품,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 만들어낸 물건 딱 제품, 요게 산품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갖다 공산당은 바로 배급을 해줘서 산품 사회주의라고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나 이 산품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맺어져 가지고 소비자한테 갈면 상자가 들어가서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품 사회주의는 뭐냐? 자본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동서평 이후에 개혁개방한 중국이 자본주의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상품 사회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본주의 시장이 나오면서 물건 팔아먹으려면 민족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왕래가 커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근대 민족으로 새롭게 융합되는 서로 이해를 하면서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이제 이성주의 자본주의 시장이 민족주의를 생성한 원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 이건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족주의는 공동의 심리 상태, 이데올로기, 사회운동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가 하기가 쉽죠. 그래서 심리 상태로서의 민족주의는 뭐냐? 여기 딱 써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심리 상태, 사고방식, 습관 이런 건 물론이고 민족의 자존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 심리적 정서를 생성해낸다. 이러한 심리적 정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민족주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뭐냐?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사상체가 아닙니까? 이거는 이데올로기는 이론과 정책입니다. 이론과 정책을 포함해요. 이론과 정책으로서 민족의 행위에 일정한 원칙과 관념을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민족 공동체의 공동법을 실현한 사회적 실천과 대중운동을 생산해 준다, 만들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민족주의 세 가지 역할 작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 부족민족의 형성과 기원 이걸 갖다 이제 하면 어떻게 형성됐나 알아보는데 부족 뭐 이거 다 아시는 건데요. 부족 형성 과정이 먼저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건 원시적인 모계사회 아닙니까? 우리의 이 모계사회는 뭐냐면 군원제가 유행이 됐었죠. 군원제는 뭐냐면 여자는 하나고 남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매일 하룻밤씩 들어가 자고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자 혼자가 어떻게 보다 아기도 낳고 아기 낳으면 여자가 책임져야죠. 그 여자가 갖고서 지내는 게 모계사회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계사회에서 혈연관계로 연결된 기본 단위가 시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족은 여성 시족이다 이겁니다. 남성 시족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여성 시족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여성 시족으로 연결된 것이 포족이라 입니다. 포족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학에서 포족, 여성 시족으로 연결된 포족. 이렇게 쭉 세상이 지내오다가 바뀌게 되는 게 뭐냐면 대우원제로 바뀌게 됩니다. 결혼제다가 대우원제 뭐냐면 1대1로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 1대1. 그렇게 되면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남자가 힘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관장하고. 그래서 이제 부계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계사회로 전환하면서 이제 포족이 다시 불악연맹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부족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부족민족의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